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꾸만 그 시작을 미루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조금만 더 다듬으면,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이라는 시간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고 결국 몇 년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루어진 시작은 결국 시작이 아닌 포기로 조용히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완벽이라는 기준선을 마음속에 그어두고 그 선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세상에 내보일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곤 합니다. 이 기준선은 대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에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며 좀처럼 그 무게를 내려놓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두려워 차라리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쪽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선택 역시 사실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인 또 하나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지냅니다. 그런데 정말 완벽함이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영원히 제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함정일 뿐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160여 년 전 이미 깊은 통찰을 남긴 과학자 다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다윈은 진화론을 정립한 생물학자로 그의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생명과학 전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비그로를 타고 5년에 걸친 세계 항해를 마친 뒤 남은 평생을 이 항해에서 얻은 방대한 관찰 자료를 정리하고 이론화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가 항해 중 수집한 표본과 기록들은 수십 개의 상자에 달할 만큼 방대했는데 그는 귀국 후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자신의 이론을 조금씩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는 이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라도 놓치는 것이 있으면 자신의 이론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끝없이 검토를 반복했습니다. 다윈이 밝혀낸 진화의 원리는 흥미롭게도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자연 속의 생물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조금씩 더 적합하게 변화해가는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윈은 생물의 진화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에 걸쳐 아주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원리를 자연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했는데 이는 아무리 사소한 변화라도 생존에 유리하다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점차 그 종 전체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설계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환경에 조금이라도 더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원리가 자연계 전체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수많은 관찰을 통해 확인했고 심지어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생물조차도 실은 끊임없는 미세 조정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윈에게 있어 생명의 역사란 완벽을 향한 단번의 도약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조금씩 나아지는 발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이 원리를 자연 전체에 적용하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진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가르침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일화가 바로 다윈 자신의 삶 속에 있습니다. 다윈은 젊은 시절 비그로를 타고 떠난 세계 항해를 통해
진화에 관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관찰한 여러 섬의 서로 다른 핀치새들을 보며 같은 조상에서 출발한 생물들이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는 실마리를 처음으로 포착했습니다. 그는 이 핀치새들의 부리가 섬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다윈은 훗날 이 작은 차이가 각 섬의 먹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큰 영감을 얻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핀치새들은 훗날 다윈의 핀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진화론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전 세계 교과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항해에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이론의 큰 틀을 자신의 노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윈은 이 이론을 곧바로 세상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당시 사회와 종교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빈틈없이 완벽한 증거와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에 대한 반박을 하나하나 예상하며 그에 대한 답을 준비했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는 특히 종교계와 학계의 강한 반발을 예상했기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남아있다면 자신의 이론 전체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끝없이 자료를 보강해 나갔습니다. 그는 성직자 집안 출신의 아내를 둔 만큼 자신의 이론이 종교적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개인적인 사정 역시 그가 발표를 미루는데 한몫했을 것이라고 후대 학자들은 짐작합니다. 그렇게 다윈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의 이론을 세상에 내놓지 못한 채 완벽한 형태의 방대한 저작을 준비하는 데에만 매달렸습니다. 다윈은 이 시기 자신이 구상한 책을 흔히 큰 책이라고 부를 만큼 방대한 규모로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원고를 써내려가며 모든 반박 가능성에 대비한 빈틈없는 증거를 채워 넣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 자신의 서재에서 거의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며 오직 이 방대한 원고를 완성하는 일에만 몰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 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결코 세상에 자신의 이론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그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월리스라는 또 다른 박물학자가 다윈과 거의 동일한 자연선택 이론을 독자적으로 완성해 다윈에게 검토를 부탁하는 편지와 논문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월리스는 당시 말레이 제도에서 현지 조사를 하던 중 열병에 시달리며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전해지는데 그는 이 논문을 발표하기 전 존경하던 다윈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고자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윈은 이 편지를 받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 넘게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자신의 이론을 다른 사람이 먼저 발표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윈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결국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오랜 시간 매달려온 완벽한 큰 책을 완성하는 대신 그동안 정리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훨씬 짧고 간결한 형태의 책을 서둘러 완성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학자들의 조언에 따라 월리스와 자신의 이론을 함께 학회에 발표한 뒤 약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 미루어왔던 책을 마침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는 종의 기원이었습니다. 다윈 스스로도 이 책을 자신이 원래 구상했던 완벽한 저작에 비하면 그저 간략한 요약본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서문에서조차 이 책이 완전한 논증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개요일 뿐이며
세부적인 사실과 참고 문헌은 훗날 완성될 더 큰 저작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은 그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그 방대한 저작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지금 내놓는 이 책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그의 확신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서문에서 보여준 솔직함은 완벽하지 않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얼마나 성숙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 이 완벽하지 않은 요약본이 인류의 지적 역사를 뒤바꾼 가장 위대한 저작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다윈이 만약 월리스의 편지라는 예상치 못한 계기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평생 그 완벽한 큰 책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미 20년 넘게 완성을 미루어왔던 만큼 별다른 외부의 자극이 없었다면 그 완벽주의는 평생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가 원래 구상했던 그 방대한 저작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미완의 원고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붙들고 있던 완벽함에 대한 집착은 결국 세상에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게 만들 뻔한 족쇄였습니다. 그는 훗날 자서전에서 이 시기를 돌아보며 자신이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쓸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발전된 형태의 결과물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결국 인류 전체의 지적 지평을 넓히는 위대한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보다 발전을 선택하라는 가르침의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이 가르침을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옮겨보겠습니다. 가명으로 도연 씨라는 작가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째 자신의 첫 소설을 완성하지 못한 채 문장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고치고 또 고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이 소설의 첫 장을 붙들고 있었는데 벌써 수십 번을 고쳐 썼음에도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명 작가들의 첫 문장을 필사하며 자신의 문장과 비교해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글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 자신감을 잃곤 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친구들에게 언젠가 소설을 완성하면 제일 먼저 보여주겠다고 몇 년째 이야기해왔지만 정작 그 언젠가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소설이 세상에 나올 만한 완벽한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원고를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채 서랍 속에만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다윈이 20년 동안 붙들고 있던 완벽한 큰 책 대신 간결한 요약본을 서둘러 세상에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든 과학사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다윈조차 자신의 저작을 그저 요약본이라 부를 만큼 겸손했다는 대목에서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이 완벽을 기다리는 동안 정작 아무것도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후로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지금 가진 원고를 우선 출판사에 투고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투고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이 몇 년 동안의 망설임을 통틀어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다고 회고했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을 넘어선 뒤에는 이상하리만치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완벽을 기다리며 흘려보낸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 몇 곳에서는 거절의 답변을 받았지만 그녀는 그 피드백을 통해 원고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갔고 결국 한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 자신의 첫 소설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명으로 승아 씨라는 개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었지만 코드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몇 년째 정식으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와 주말을 모두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지만 정작 이 앱을 실제 세상에 내놓을 준비가 되었다고는 도무지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비슷한 앱들이 시장에 여럿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앱이 그들과 비교해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면 아예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혼자 코드를 검토하고 또 검토하면서도 정작 그 코드를 누군가에게 보여줄 용기는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버그가 남아있으면 사용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는 두려움에 계속해서 기능을 추가하고 코드를 다듬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윈이 완벽한 저작을 기다리는 대신 간결한 형태의 책을 먼저 세상에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코드를 붙들고 있다가 잠시 쉬던 중 우연히 읽은 짧은 글에서 이 이야기를 발견했는데 월리스의 편지 한 통이 20년의 망설임을 끝냈다는 대목이 유독 마음에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이 완벽을 추구한다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세상과의 만남 자체를 계속 미루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로 최소한의 핵심 기능만을 담은 초기 버전을 먼저 출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출시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도 손이 떨릴 만큼 불안했지만 막상 출시를 하고 나니 오히려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반응을 통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완벽을 추구하며 혼자 상상했던 문제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사용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출시 이후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앱을 조금씩 개선해 나갔고 그렇게 발전을 거듭한 앱은 처음에 불완전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명으로 헌재 씨라는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고 싶었지만 메뉴가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몇 년째 개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 레스토랑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며 언젠가 자신의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키워왔지만 정작 독립할 때가 되니 자신의 메뉴가 그 어떤 곳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경하던 선배 셰프들의 완성도 높은 요리를 떠올릴 때마다 자신의 실력이 아직 그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생각에 개업 계획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는 임대료를 계속 내면서도 정작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며 조급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을 선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계속해서 레시피를 수정하고 시험 요리만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윈의 진화론이 완벽한 설계가 아니라 끊임없는 작은 변화의 축적이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험 요리를 하다 지친 어느 늦은 밤 우연히 보게 된 다큐멘터리에서 이 이야기를 접했는데 완벽한 종은 없고 그저 계속 적응하는 종만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완벽한 메뉴를 기다리는 대신 지금의 실력으로 시작해
손님들의 반응을 통해 메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로 소박한 메뉴 몇 가지만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고 손님들의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며 메뉴를 조금씩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는 개업 첫날 손님들의 반응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며 밤을 지새웠지만 부족한 점을 하나씩 지적받을 때마다 오히려 다음날 더 나은 요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이었다면 손님의 사소한 지적 하나에도 크게 좌절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그런 피드백이 자신의 요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값진 재료가 되었다고 웃으며 회고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식당은 처음보다 훨씬 풍성하고 완성도 높은 메뉴를 갖춘 곳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명으로 소랑 씨라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싶었지만 자신의 강의 내용이 전문가들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몇 년째 촬영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분야에서 이미 유명한 다른 강사들의 강의를 볼 때마다 자신의 지식과 설명 방식이 그들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곤 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째 관련 자료와 책을 모아왔지만 정작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여전히 자신 없어 했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큰 부담감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곧 시작할 거라는 말을 몇 년째 반복하면서도 정작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틀린 정보를 전달하거나 부족한 설명을 하게 될까봐 대본을 쓰고 지우기를 무한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다윈이 월리스의 편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완벽한 준비를 내려놓고 자신의 이론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째인지도 모를 대본 초안을 지우던 중 우연히 추천받은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 위대한 과학자조차 완벽을 내려놓아야 했다는 사실이 낯선 위안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완벽한 강의를 기다리다가는 평생 단 하나의 강의도 세상에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후로 지금 자신이 아는 것만으로 우선 짧은 강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첫 영상을 업로드한 뒤 몇 시간 동안 조회수와 댓글창을 새로 고침하며 초조해했지만 첫 수강생의 고맙다는 짧은 댓글 하나에 그동안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댓글을 지금도 가끔 다시 찾아본다고 말했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이미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수강생들의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강의를 조금씩 보완해 나갔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강의는 처음보다 훨씬 정교하고 알찬 내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다윈이 말한 완벽보다 발전을 선택하라는 가르침이 결코 대충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윈은 20년 동안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료를 모으고 이론을 다듬었습니다. 그가 서둘러 내놓은 종의 기원조차 당시 기준으로는 이미 방대하고 치밀한 증거로 가득한 저작이었습니다. 이 책은 50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으로 출간되었는데 다윈이 원래 구상했던 방대한 큰 책에 비하면 짧았을 뿐 결코 허술하거나 부실한 결과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 첫날 준비된 초판이 모두 매진될 만큼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오며 다윈 스스로도 계속해서 내용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노력을 게을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이라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에 갇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연 씨와 승아 씨, 헌재 씨와 소랑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완벽함을 기다리며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런 발전도 없었지만 불완전한 상태로라도 세상에 내놓고 그 이후로 계속 다듬어 나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진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주의 때문에 힘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도연 씨와 승아 씨, 헌재 씨와 소랑 씨의 이야기 속에는 이미 그 답이 조금씩 담겨 있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처음에는 완벽이라는 기준에 갇혀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지만 그 기준을 내려놓고 발전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진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완벽을 향한 두려움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이 원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몇 가지 실천법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결과물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 낼 수 있는 최선의 발전된 버전을 세상에 내놓는 것입니다. 도연 씨가 그러했듯이 완벽하지 않은 원고라도 일단 세상에 내보이는 용기가 결국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 내놓지 않은 완벽한 작품보다 세상에 내놓은 불완전한 작품이 훨씬 더 값진 이유는 오직 후자만이 실제로 성장할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완성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세상에 나온 작품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둘째, 완성 이후의 피드백을 개선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승아 씨가 그러했듯이 완벽하게 다듬은 뒤 내놓으려 하기보다 먼저 내놓고 실제 반응을 통해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 실제 세상의 반응 속에서 다듬어가는 편이 훨씬 정확하고 빠른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완벽함과 실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간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작은 규모로 시작해 점차 넓혀가는 것입니다. 헌재 씨가 그러했듯이 처음부터 완벽한 전체를 갖추려 하기보다 지금 가능한 작은 시작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작은 실패의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훨씬 빠르게 알려줍니다. 거창한 전체를 한 번에 완성하려는 시도는 대개 그 무게에 짓눌려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넷째, 완벽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낮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소랑 씨가 그러했듯이 지금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완벽함의 기준은 대개 실제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대하게 우리의 시작을 받아들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이 세운 마감 기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윈이 월리스의 편지라는 외부의 압박을 계기로 마침내 행동했듯이 스스로 정한 기한을 하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는 잔인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끝없는 완벽주의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고마운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없는 일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 있지만 기한이 있는 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완벽이라는 것이 애초에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윈이 밝혀낸 생명의 진화처럼 우리의 성장 역시 끝없는 발전의 과정일 뿐 결코 완성이라는 종착지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목적지로 삼는 순간
우리는 결코 도착할 수 없는 여정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지만 발전을 목적지로 삼는 순간 우리는 매 걸음마다 이미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완벽이라는 신기루를 좇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발전을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윈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며 가장 지적인 종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는 태도야말로 진짜 생존과 성장의 비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오늘날까지도 생물학을 넘어 경영학과 자기개발 분야에서까지 널리 인용되며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통찰을 자연계 전체를 관찰하며 얻었는데 완벽에 가까워 보이는 종들도 환경이 바뀌면 순식간에 도태되는 반면 다소 불완전해 보이더라도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종들은 오래도록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화석 기록을 연구하며 한때 완벽한 강자로 군림했던 수많은 종들이 결국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져갔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힘든 순간 우리는 흔히 완벽하지 않은 것을 세상에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며 시작 자체를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다윈의 가르침처럼 생명이 그러하듯 우리의 성장 역시 완벽한 단번의 도약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발전의 연속입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애초에 자연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끊임없이 적응하고 나아지는 과정뿐이라는 것을 다윈은 평생에 걸쳐 증명해 보였습니다. 도연 씨와 승아 씨, 헌재 씨와 소랑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완벽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의 발전된 모습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윈이 20년 동안 붙들고 있던 큰 책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지만 서둘러 내놓은 종의 기원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완벽을 기다리다 영영 세상에 내놓지 못하는 것보다 지금의 발전된 모습을 용기 내어 내놓는 것이 얼마나 값진 선택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다윈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가 그토록 완성하고 싶어 했던 그 방대한 저작은 결국 빛을 보지 못했지만 정작 그가 서둘러 내놓았던 이 짧은 책만큼은 1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완벽주의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멈추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완벽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발전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다윈이 전하는 완벽주의와 발전에 관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160여 년 전 그가 서둘러 세상에 내놓았던 그 불완전한 책은 오늘날 완벽함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용기를 전합니다. 그가 만약 그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며 끝내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과학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으며 우리가 지금 내딛는 불완전한 한 걸음이야말로 완벽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윈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완벽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진짜 성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완벽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